2024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 남자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백지 수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KF-21 보라매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3위 방산 수입국입니다. 연간 670억 달러를 무기에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못 산다는 겁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폴란드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KF-21 60대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답은 똑같았습니다. 대기해 주십시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이집트. 전 세계 15개국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KF-21이 왜 돈으로 살 수 없는지 그 결정적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KF-21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만든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에는 세대가 있습니다. 9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입니다. 4.5세대가 뭐냐고요? 4세대와 5세대 사이입니다. 4세대는 이미 구식입니다. F-16, F-15 같은 기종이죠. 5세대는 최신형입니다. 미국의 F-35, F-22 같은 스텔스기입니다. 그런데 5세대는 너무 비쌉니다. F-35 한 대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4.5세대입니다. 5세대의 성능에 4세대의 가격을 합친 겁니다. KF-21의 가격은 6,500만 달러입니다. F-35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5세대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KF-21은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2024년 3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 방산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투기 48대 판매.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기술 이전 100%.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인도네시아 기술자 300명 한국 파견 교육. 공동 개발 참여 지분 20%.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KF-21을 사면 만드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냥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통째로 받는 겁니다. 미국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F-35를 100대 사도 만드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이건 건드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고장나면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수리비만 수십억 원입니다. 프랑스 라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라팔 36대를 88억 달러에 샀습니다. 대당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KF-21의 4배 가격입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은 제로입니다. 완제품만 받았습니다. 러시아 수호이는 어떨까요? 중국이 수호이 35를 수백 대 샀습니다. 그리고 몰래 복제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제1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발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 기술을 절대 안 넘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KF-21을 왜 이렇게 싸게 팝니까? 기술까지 다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투기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닙니다. 30년에서 40년을 씁니다. 그동안 부품을 계속 사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도 해야 합니다.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정비 기술자도 필요합니다. 미국 F-16을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이 F-16을 140대 도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구매 가격은 4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유지비로 얼마를 썼을까요? 120억 달러입니다. 구매 가격의 3배입니다. 부품값, 업그레이드 비용, 훈련비, 정비비를 다 합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방산의 비밀입니다. 돈은 판매가 아니라 유지보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비행기는 싸게 팔겠습니다. 대신 평생 고객으로 만들겠습니다. 부품도 우리 걸 쓰고 업그레이드도 우리한테 받고 훈련도 우리랑 하는 겁니다. 30년짜리 장기 계약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투기 48대 50억 달러. 여기까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뒷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향후 30년간 부품 공급 계약, 추정 금액 150억 달러. 업그레이드 패키지 계약 50억 달러. 정비 교육 및 기술 지원 30억 달러. 다 합치면 280억 달러입니다. 최초 판매가의 5배가 넘습니다. 이게 진짜 수익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입니다. 한국은 이걸 조립해서 팝니다. 그런데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될까요? 엔진 값은 미국이 가져갑니다. 대당 10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레이더 값은 이스라엘이 가져갑니다. 대당 500만 달러입니다. 한국이 가져가는 건 조립비와 나머지 부품 값입니다. 대당 20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한국 몫이 적어 보이죠?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에서 한국이 가져가는 몫은 80%입니다. 나머지 20%만 엔진 업체와 레이더 업체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품을 교체할 줄 알고 업그레이드를 직접 할 수 있고 정비 기술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이전의 힘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서 주변국에 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손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때 핵심 부품을 팝니다. KF-21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AESA,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건 한화 시스템이 만듭니다.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5곳밖에 없습니다. 미국 2, 이스라엘 하나, 유럽 하나, 한국 하나. 인도네시아가 KF-21을 직접 만든다고 해도 이 레이더는 한국에서 사야 합니다. 만드는 기술이 없거든요. 기술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항공전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LIG 넥스원이 만듭니다. 이것도 국산화 성공한 핵심 기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못 만듭니다. 결국 한국에서 계속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립 기술은 줍니다. 생산 라인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핵심 부품은 한국이 독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 없이는 못 만듭니다. 평생 고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반도체로 하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 중국, 베트남에 만듭니다.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핵심 장비는 한국 본사에서만 만듭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건 네덜란드 ASML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삼성이 독점합니다. KF-21도 똑같은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기술을 다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핵심만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줄을 서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폴란드 사례를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미국 F-35를 사려고 했습니다.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32대에 65억 달러. 대당 2억 달러가 넘습니다. 폴란드 국방 예산이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3년치 예산의 3분의 1을 한 번에 써야 합니다.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F-35는 나토 공동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KF-21 60대를 원합니다.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40억 달러 정도입니다. F-35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다. 폴란드 내에 조립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폴란드 기술자 500명을 한국으로 보내서 교육시키겠다고 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꿈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답변은 대기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2024년 현재 KF-21 생산 능력은 연간 20대입니다. 한국 공군이 우선 주문한 물량이 120대입니다. 이걸 다 만들려면 6년이 걸립니다. 수출 물량을 생산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공장이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공장 면적이 90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은 단 2개뿐입니다. 한 라인에서 연간 10대를 만듭니다. 두 라인 합쳐서 20대입니다. 왜 더 안 만드냐고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숙련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전투기는 사람이 직접 조립합니다. 자동화가 안 됩니다. 한 대를 만드는데 1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숙련공 100명이 6개월 동안 매달려야 한 대가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기술자를 뽑고 있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을 줘도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을 기피합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으로 갑니다. 방산업체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베트남에서 기술자를 데려옵니다. 베트남 청년 200명이 사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기술을 익힙니다.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고액 연봉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KF-21이 잘 팔리는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사천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액 3조 원. 생산 라인을 4개로 늘립니다. 연간 생산량을 40대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완성되는 게 2027년입니다. 3년 후입니다. 그때까지는 대기해야 합니다. 폴란드도 사우디도 말레이시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돈을 가져와도 못 삽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못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 있어도 못 산다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KF-21의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미국산입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F414입니다. F18 슈퍼호넷에 들어가는 엔진과 같은 겁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이 KF-21을 폴란드에 팔려면 미국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엔진 수출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이 노라고 하면 끝입니다. 못 팝니다. 2023년 한국이 UAE에 KF-21을 제안했습니다. UAE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60대 정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45억 달러.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UAE는 중국과 너무 가깝습니다. F414 엔진 수출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UAE는 실망했고 한국은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이 왜 이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전투기를 팔고 싶은 겁니다. F-35, F-15, F-18 이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KF-21로 시장을 잠식하면 미국 방산업체가 손해를 봅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러먼 미국 빅3 방산업체입니다. 이들의 로비가 엄청납니다. 미국 정부를 움직입니다. 한국이 우리 엔진을 써서 우리 시장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응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엔진 개발입니다. 이름은 KF-X 엔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입니다. 목표는 2030년 완성입니다. 개발비가 5조 원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6번째가 되려고 합니다. 만약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KF-21을 전 세계 어디든 팔 수 있습니다.
UAE에도 사우디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시장이 완전히 열립니다. 시장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향후 20년간 전 세계 전투기 수요는 4,000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4.5세대 전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1,600대, 1,200억 달러 시장입니다. KF-21이 이 시장의 10%만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160대, 12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16조 원입니다. 여기에 30년간 유지보수 수익까지 합치면 48조 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연간 매출이 160조 원입니다. KF-21이 현대차 매출의 3분의 1 수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개 품목으로. 이게 바로 방산산업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KF-21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지금 KF-21을 기반으로 3가지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출형입니다. KF-21EX 수출 버전입니다. 일부 기능을 빼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대당 5천만 달러입니다. KF-21보다 1,500만 달러 쌉니다.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버전입니다. 둘째, 스텔스형입니다. KF-21 블록 2 완전 스텔스 버전입니다. 무기를 내부에 탑재합니다.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힙니다. 5세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예상 가격은 1억 달러입니다. 2030년 출시 목표입니다. 셋째, 무인기형입니다. KF-21 기반 무인 전투기입니다. 조종사가 안 탑니다.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아니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날아갑니다. 가격은 4천만 달러 예상입니다. 2032년 목표입니다. 이 3가지가 다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전투기 라인업을 완성하는 겁니다.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무인형.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 갤럭시처럼 A 시리즈, M 시리즈, S 시리즈로 나뉘는 것처럼요. 그러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투기 수출국이 됩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은 9위입니다. 4위로 올라가려면 연간 수출액이 200억 달러는 돼야 합니다. 지금은 100억 달러입니다. 2배를 늘려야 합니다. KF-21이 그 핵심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방공 미사일. 이런 것들과 패키지로 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실제로 이렇게 샀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KF-21 60대. 총액 140억 달러.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계약입니다. 폴란드가 왜 이렇게 샀을까요? 러시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 나라입니다. 다음 타깃이 자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미국한테 물어봤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1000대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가능합니다. 납품은 2035년입니다. 10년 후입니다. 폴란드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한테 물어봤습니다. K2 전차 1000대 주시겠습니까? 한국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가능합니다. 납품은 202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년 만에 다 줍니다. 폴란드는 즉시 계약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입니다. 빠릅니다. 현대중공업이 배를 빨리 만들듯이 한국 방산도 빨리 만듭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습니다. K2 전차는 실전 경험은 없지만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K2를 받아서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보다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K2 1000대에 더해서 500대를 더 사겠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도 200문 추가입니다. KF-21도 나중에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총 계약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만 나온 주문입니다. 루마니아, 체코, 핀란드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다 러시아 때문입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려고 합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UAE, 이집트, 이라크, 이란 때문에 급합니다. 한국 무기가 답입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성능 좋고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동남아도 그렇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때문에 불안합니다. 한국이 가까운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가깝습니다. 가격도 미국의 절반입니다. 당연히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방산이 역사상 최고의 호황입니다. 주문이 밀려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30년까지 일감이 꽉 찼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LIG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현재 100억 달러니까 2배입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300억 달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 연간 100억 달러는 KF-21 하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차, 자주포, 미사일, 함정까지 합치면 300억 달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입니다. 영국, 독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가 줄을 섭니다. 사우디, UAE가 백지 수표를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KF-21의 힘입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다음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이 성공하면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부품 협력사가 500개가 넘습니다. 한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중소기업입니다. 경남 사천, 경북 구미, 경기 성남. 이 지역에 항공 부품 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KF-21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10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8만 개가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KF-21이 연간 40대씩 팔리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정부 추산으로 3만 개입니다. 직접 고용이 1만 개, 간접 고용이 2만 개입니다. 사천시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3만 개 일자리면 사천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방산에서 일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제로 지금 사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LIG넥스원 본사가 구미에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를 만듭니다. KF-21 수출이 늘면 LIG넥스원 매출도 늘어납니다. 구미 공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1000명을 뽑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남도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성남에 있습니다. 연구소와 설계부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공학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F-21의 또 다른 가치입니다.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줍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KF-21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생산 능력 부족입니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있지만 2027년은 돼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의 견제입니다. 핵심 부품이 미국산입니다. 미국이 허가를 안 해주면 못 팝니다. 한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2030년은 돼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비행기를 팔지 않습니다. 기술을 팔고 생태계를 만들고 평생 고객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 팝니다.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돈 있어도 못 산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KF-21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희소성이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못 사니까 더 사고 싶어집니다. 사우디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7년만 되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립니다. 폴란드도 기다립니다. 말레이시아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KF21의 힘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KF21이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남미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전투기들이 비행합니다. 그 전투기를 만든 건 한국입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것도 한국입니다. 정비하는 기술자를 키우는 것도 한국입니다. 이게 바로 KF21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단순히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됐습니다.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사천 공군 기지 활주로에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울고 기술자들이 울고 공군 장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을 준비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놀랐습니다. 사우디가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파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KF21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KF21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을 먹여 살릴 겁니다. 여러분, KF21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비행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꿈입니다.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